안녕하세요. 오늘은 과학을 공부할 때 교과서보다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슬로리딩 수업에서는 한 달에 한 권의 책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선정하는데요. 그 기준이 주제에 있지 않고 좋은 책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주제는 꼭 다뤄야 되니까 찾고, 또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골고루 배치해야지 3개월은 물리를 하고 3개월은 화학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도서관 몇 군데를 돌면서 과학책을 하나하나 다 뽑아봅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책이라고 선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책, 그리고 내용 중에 딱 그 해당 주제만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책을 선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제가 좀 편향되더라고요. 물리화학이 잘 없어요. 대부분이 생물과 지구과학인 거예요. 저도 이 점을 느끼고 살짝 고민하고 있던 때에 이런 문의가 왔었습니다. 물리와 화학도 골고루 넣어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뒤로 더 열심히 물리화학 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 학년은 이건 꼭 아이들하고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서 찾았어요. 제가 요즘 초등과학교과서 완전학습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요. 생물과 지구과학은 그 자체로 해당 단원의 완전한 형태의 이론이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물의 한 사리를 다루면 동물의 한 사리에서 다룰 수 있는 대부분의 이론들이 초등 3학년 교과에 담겨 있습니다. 지층과 화석이면 지층이 무엇인지, 화석이 무엇인지, 화석 어떻게 생기는지, 화석이 생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초등 4학년 과정에 모두 담겨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물리화학은 그렇지 않아요. 특히 물리는 살짝 맛보고 관찰 중심에서 끝나는데, 이 관찰이 굳이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아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한 발짝을 더 나아가려면 어려운 거예요. 초등 고학년에 가야 가능해져요. 그 사이에 갭이 좀 크구나. 제가 물리화학은 책을 찾지 못하는 게 교과 수준에서는 너무 내용이 없어요. 유아과학책이 돼버리고요. 그런데 좀 내용을 풀고자 하면 책 글밥도 많아지고 멀리도 생각을 요합니다. 그러면 그 학년에 가서 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그쵸? 아이들의 사고가 자랐을 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과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등 6학년 중학생이 되면 과학교과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 이걸 모두 정성 들여서 이해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특히 제가 물리 전공이라 물리의 기초 부분이 눈에 많이 들어오거든요. 생각하는 방법을 놓치고 계속 빈독에 물 붓는 걸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그 갭을 어떻게 메워줄 수 있을까요? 교과서가 정말 잘 만들어진 학습 교재이고 교과서를 제대로 해석하며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한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를 잘 읽어내기 위해서는 교과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과서는 지식 카탈로그에 가깝습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걸 풀어서 설명하고 다른 예시를 사용하고 이게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더 확장된 이야기를 하는 어린이 과학 도서를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자석 단원을 볼게요. 교과서에서는 실험을 통해 자석에 철이 붙고 또 자석 길이는 붙거나 밀어내는 힘이 생긴다, 철을 자화시켜서 자석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자석이 최초로 어떻게 발견되었는지부터 나옵니다. 자석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발견되었어요. 원래 자연에 존재하던 것이죠. 자철석이라는 광물에서 얻은 것이라는 사실이 일화와 함께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 다음에 암석을 하거나 암석에 관한 책을 읽을 때 자철석도 그런 암석이었지, 암석이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이 있구나 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 파트도 재미있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석은 절대로 N극과 S극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만약 하나의 극만 있는 자석을 발견한다면 노벨상을 탈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고요. 또한 고무자석이나 액체로 된 자석도 소개합니다. 전기와 자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과학자 패러데이와 웨르스테드를 소개하고 왜 또 철은 자석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좋은 과학책은 지식 덩어리가 톡톡 뭉쳐있는 게 아니라 과학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겨요. 아, 철이 자석에 붙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밝힐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과학자들은 연구하는구나. 과학에 흥미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거죠. 과학책이 처음부터 흥미롭지는 않다는 겁니다. 과학에서 쓰는 용어가 일상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그 진입 장벽이 있어요. 이럴 때는 부모님이 함께 읽어주시는데요. 이야기책처럼 그냥 줄줄줄 읽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부분, 신기한 부분, 혹은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그림 중심으로 질문하고 놀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나 혹은 아이의 설명을 들으면서 발췌해서 보시면 됩니다. 가끔 실험이 나오면 직접 해보기도 하고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질문만 적어놓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필요도 없고요. 또 이런 책은 뒷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이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궁금해하는 수준에 맞춰서 딱 거기까지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 책을 지난 영상에서 제가 적극 추천하지 않지만 괜찮다고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보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초등 4학년에서 6학년까지 활용해 보시고요. 과학을 과학 교과서에 있는 지식만 바라보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너무 재미있어서 스스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서로만 접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과학 도서도 함께 활용을 하시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독이 아니라 한 권을 재미나게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것보다 질문을 나누거나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는 부분만 발췌해서 보다 보면 어느새 재밌게 완독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과학을 좀 더 재미있으면서 생각의 기초를 함께 쌓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